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 마인드 온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님이시죠. 영화 속 심리학의 저자이시기도 하신 박소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놓고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신경 발달 장애 신경 발달 장애를 주제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신경 발달 장애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 발달 장애에 들어가는 여러 장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폐나 지적 장애 이런 장애들을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국내 전체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신경 발달 장애인이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오늘 이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또 놓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발달이라는 게 이제 신체나 뭐 지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이런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달이.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어떤 계속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이제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고요. 발달이라는 게 뭐 전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예. 특히 이제 이 생애 초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경 발달 장애는 주로 이제 어린 연령에 좀 해당되는 그런 이제 장애들이고요. 최근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장애들에 대해서 약간 좀 희화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거나 약간 바보스럽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지체 장애만 해도 팔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다리, 목, 뭐 여러 그렇죠. 부위에 일어날 네네. 수 있잖아요. 네. 이 신경 발달 장애도 모두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장애마다 굉장히 다르죠.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 이제 신경 발달 장애라는 어떤 이제 장애 구조로 묶인 것 뿐이지 예. 하나하나 장애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먼저 그 유형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떻게 네. 좀 구분이 되나요? 일단 신경 발달 장애는요, 뭐 이제 그 지적 장애, 뭐 자폐, 그다음에 의사 동장애, 그리고 뭐 운동 장애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학습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습 장 그 신경 발달 장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포함되는 장애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 그러면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두 가지 정도 네.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정신 지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나의 특별한 형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영화. 이 영화도 재밌어요. 2019년도니까 아주 최근 영화인데요. 네. 신하균하고 이광수 주연의 이제 영화입니다. 이게 좀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라서 조금 더 재미가 더 이렇게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뭐, 저 사람하고 나 선발이 안 맞아. 뭐, 네. 머리가 나쁜, 뭐, 수족이 고성해. 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그것과 좀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인데, 예. 이제 20년 동안 거의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건 형이고, 몸의 역할을 해주는 건 동생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체장애인인 형과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네네.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다 네. 이런 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앞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최승규 씨라는 분이 그 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적장애인 이제 박종렬 씨 사연이 이제 모티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최승규 씨가 이제 사회복지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혼자서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이 박종렬 씨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수업도 같이 듣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소개가 되고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강력 접착제다 두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서 이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우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동구라는 인물이 네. 정신 지체를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그 어떤 증상들이 좀 표출되나요? 그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에 있어서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지적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IQ로 말씀을 드리면 네. IQ 65에서 75 사이 이하. 그러니까 보통 한 70 이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하의 낮은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 장애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나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지능이 떨어진 경우를 지적 장애라고 하지는 않고요. 어린 시기부터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진단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있죠. 그래서 뭐 지능 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상 심리 전문가나 이런 이제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등급이 이제 보통 이제 1급에서 뭐 3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등급을 나눌 때 네. IQ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IQ하고 뭐 적응 기능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진단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뭐 자폐증이 함께 오는 경우들도 있나요? 자폐 이거 이제 또 금방 좀 자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네. 자폐하고 지적 장애는 한 80% 정도가 중복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공병이라고 얘기하고 동반이완이라고도 하는데, 음. 네, 그래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요. 아. 또 자폐 아이들이 정신치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좀 타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네.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또 얘기될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적 장애 네. 원인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취약 염색체 증후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임산부가 이제 임신했을 때 네. 어떤 이제 그 임신 그 태내 환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임신 과정에 감염이 되었다거나 출산 과정 그런 데서 이제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출생 후에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두부에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원인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네. 치유나 극복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네. 그 정상인처럼 되는 건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하면 뭐 소용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치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치료를 계속 이제 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더 이제 나빠지는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학업과 관련된 것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좀 나이가 들면 적응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 영화 속에서는 네.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이 동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네. 관련 증상들을 보이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네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꼭 뭐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영화 속에 나오는 동구는 그래도 좀 제법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음. 네, 수영도 잘하는 편이고 수영을 아주 잘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하는 걸 다 거의 이 주인공의 손발이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보면 기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의사소통하는데도 뭐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는 되고 근데 뭐 이름을 쓰지 못한다든지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 자기 이름 쓰라니까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아마 교육을 못 받아서 이제 그런 거 같긴 한데 그런 이제 문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제 형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서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뭐 이제 길을 헤맨다든지 예. 뭐 이런 이제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학업 성취는 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업 성취를 그렇다고 뭐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어려운 과제를 풀게끔 하는 건 그닥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예.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해야 될 때 전략을 제대로 이제 짜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고 이제 어렵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 막 이렇게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쁘지 않냐고 그렇게 좌절스러운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동부는 네.
이제 특별한 재능이 발현되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종종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신지체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기능이 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운동 협응 능력도 상당히 좀 떨어져요. 예. 예. 사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그 IQ가 좀 지능이 높아야지만 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수영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영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그 드문 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겠고 가족분들도 네. 그렇겠고 좀 시간을 갖고 또 인내를 가지고 네. 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조기에 개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같은 이제 특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간과되는 부분이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지능이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정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반인들이 느끼는 걸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우울감 같은 거, 무기력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예. 부모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죄책감 같은 거 많이 느끼시거든요. 내가 잘못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아이가 고생하고 막 이런 그 부모 장애로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또 문제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그동안 뭐 이렇게 치료도 하시고 또 네, 지켜봤던 정신지체를 안고 있는 분들도 네. 있었을 텐데 네. 그 뭐 이런 치료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진 경우가 네. 있죠. 그 어떤 케이스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정신지체 중에 아까 이제 지적장애 원인 중에 이제 유전적인 예.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계속 이제 교육도 하고 성인이 돼가지고 취업을 이제 해서 돈도 벌고 수입 이제 그 월급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는 척 하니까 자기 핸드폰 새로 산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새로 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기대하는 어떤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뭐 좌절할 거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보람 차게 그 사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제 좋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자, 간략하게나마 정신지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폐증과 네. 관련된 영화 좀 볼게요. 네. 어떤 영화죠? 먼저 소개해 드릴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예요.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영화에도 형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피는 섞였죠. 근데 이제 그 아빠가 다른 그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라고 예.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형은 권투 선수이고요. 그다음 이복 동생은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천재적으로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그냥 외워서 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특출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동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네. 배우 박정민의 연기가 좀 실감 네. 나게 잘 표현 묘사가 돼서 네. 몰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연기를 참 네. 잘한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 영화가 많이 와닿으셨다고. 네. 제가 저희 이제 그 치료실 센터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료 받으면서 저희 그 아이가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 근데 네.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저희 그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나서 지금 외국으로 이제 잠깐 이제 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피아노를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예, 있었어요. 쳐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주회도 하고 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아는 선생님이. 그래서 아 얘가 걔구나. 그래서 막 이제 같이 협주도 하고 하는 걸 보고 그 장면이랑 여기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네네. 되게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뭐 앞서도 이 자폐를 다룬 네. 영화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좀 뭐 미화한 부분도 좀 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종종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 묘사들이. 대표적으로 자폐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신비롭고 그리고 특출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비범한 어떤 그런 존재로 좀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좀 예. 극적인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예. 영화에서는 네.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를 아무래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그것만이 네 세상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를 아주 완벽하게 네. 잘 치는 그런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거로 나오고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전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뛰는 걸 되게 잘해서 네. 마라톤 선수가 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뭐 수영 선수가 된 이제 자폐 실제로 이제 그런 모델들이 좀 있긴 있죠. 어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특출한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 경우가 아주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네. 서번트 증후군 네, 그러니까 뭐 뇌 기능 장애가 있긴 있지만 천재성을 동시에 그렇죠. 갖춘 그런 네.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네네. 부분, 그러니까 뭐 바보 석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기능은 낮은데 특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예. 기능을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폐 아이들 중에서 네네. 이런 이제 암기라든지 암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 이제 미만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보통 어떤 상태일 때 이 자폐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나요? 자폐의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증상은요, 예. 그 사회적 이제 의사소통, 상호작용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함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왜 이게 조인트 어텐션이라서 이렇게 이제 저거 봐봐 그러면 쳐다보고 가르쳤을 때, 예. 쳐다보고 놀라고 감정을 그렇죠.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있는 이 그런 반응들. 아이들이 네. 그런 이제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언어 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요. 어떤 이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 자체가 이제 발달이 이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어떤 행동, 뭐 흥미, 활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화 보면 이렇게 손바닥을 친다든지, 예, 예, 찐다든지, 네, 네. 뭐 이렇게 익숙한 한다든지, 그렇죠, 뭐 장면입니다. 이렇게 네.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반복적인 행동,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제한된 극도의 제한된 어떤 그런 흥미, 예. 그리고 융통성 없는 그런 반복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자폐 아이들을 보시면 아마 이제 자폐 아이들이 저렇구나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IQ 같은 지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 장애 네.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능은 뭐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가 이제 지적 장애를 겸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니고 좀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예, 예.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지적인 이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안 될 네.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 자폐 아이들은 이제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치료할 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적 장애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예. 있는데 자폐 아이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자폐증의 원인도 좀 선천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선천적인 거, 그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이런, 거.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냉담하고 차갑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이론은 지금 폐기가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선천적인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네. 그것만이 내 세상. 이 영화에서 동생과 함께 이제 형이 네. 동생을 이제 뭐 살피면서 네.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경우는 그 형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네. 네. 장애인을 둔 비장애인 네. 형제가 겪는 어떤 고통 같은 거.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집중을 하거든요. 얘는 불쌍하네. 아. 너는 정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얘를 돌봐야 돼. 뭐 이런.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가 좀 돌봐줘라. 얘 불쌍한 애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소외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이제 보살핌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둔 가족 그 형제들이 갖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도 같이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이제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양보나 배려 같은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주의도 필요할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네. 부모님들이 그 장애가 아닌 다른 형제 아이들한테 많은 이제 부담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한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꾸준하게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충분히 개선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이 이하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규정을 하기보다는 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적 장애인들도 충분히 그 어떤 자기네들 능력을 발휘하면서 네. 훈련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기에 일을 했을 때가 이제 그런 그 장애인들, 지적장애인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그런 곳에서 좀 제가 잠깐 있었는데 컵라면 하나에 단무지 3개 이상을 안 줘요. 아. 네.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하나를 더 먹게 해서 굉장히 막 구걸하듯이 이렇게 네.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어울려서 사는 거 이런 이제 문화가 좀 더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경 발달 장애와 관련된 영화 2편을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네. 덧붙이고 싶으신 질환과 관련돼서 네. 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좀 중복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런 뭐 지적 장애나 자폐인이나 이런 아이들 뭐 주변에 충분히 뭐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더불어서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서로 좋은 거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그냥 불쌍하다 아니면 안 됐다 이런 그 동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서로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포용해주고 이런 이제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와 더불어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살펴봤던 시간 마인드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